환경이 좀 나쁘다 보니까 좀 쉽게 안 되네요. 뭐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후로 비트코인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요 앞전에 영상에서 이제 하드랜딩 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올라갔어요.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뭐 물론 이제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한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제일 처음에 영상 만들 때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가 아는 분들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 때문에 영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예전에 최고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니까 이제 없겠죠.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한 대로 영상을 더 안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원래 하고 싶었던 뭐 IPO라든지 뭐 작전주 관련이라든지 다른 영상 많이 만들고 싶은 거 많았는데, 같은 시간에 이거 녹음하고 있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못해요. 사실은 뭐 맨날 이것만 하는 뭐 리딩방 하는 유튜버 같으면 또 모르겠는데, 저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좀 비중이 줄어들거나 더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미리 드리는 거예요. 다른 영상을 만들려고. 어쨌든 그 이야기는 뭐 차차 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왜 하드랜딩이라고 해서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올라갔느냐. 뭐 몇 가지 이유는 있겠죠. 뭐 사람들이 뭐 중국 이야기도 하고, 특히 중국의 채굴 금지, 뭐 헝다 그룹 파산 문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관점을 다르게 봐야 돼요. 제가 제일 처음 영상에도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 비트코인 영상 만들면서 시리즈로 잘 나갔을 적에 이 이전의 고점, 이게 지금 주 차트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 차트인데 이전의 고점 여기까지는 올 수 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이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당시에 여기서 그러면 충분히 버티고 디디고 올라가야 된다고 했고, 일단 모양으로는 디디고 올라간 거예요. 모양으로는 디디고 올라갔는데 이게 그만큼 괜찮은가라는 부분에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몇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좀 만족스럽게 상승한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 뭐 좀 믿을만한 주식 관련 뭐 선물 관련 사람들 찾아보면 뭐 맨날 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거래량 봐라, 거래량 봐라. 뭐 그 다음에 분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거래량이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그럼 여기를 한번 봐요. 거래량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급락을 당시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올라올 때 그만큼의 거래량이 있었느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처럼 거래량 이후에 그만큼 담아갖고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이상할 건 없죠. 여기도 마찬가지. 옛날에 그 당시 급락할 적에도 이렇게 급락 쭉 하면서, 근데 끝신호라는 게 최대 거래량으로 보통 표시를 하는데, 그러니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여기에서는 있냐라고 물으면 조금 약해요. 이 과정이. 뭐 1차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좀 미흡하다고요. 이전 그 하락에 있었던 거래량 대비로 해서는 뭐 미흡하다는 이야기예요. 혹시나 해서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이 차트에서 녹색이 양봉입니다. 빨간색이 연봉이에요. 미국 애들 이 검은 차트는 반대로 색깔이 좀 다르게 돼 있어서 많이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거 차트는 요 빗성하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차이 안 납니다. 약간의 가격 괴리는 있는데 별 차이 안 나요. 예전에는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거의 차이 안 나거나 우리가 오히려 괴리율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한국 시장이. 어쨌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뭐 몇 가지 이유는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채굴 난이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코인의 우호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채굴 금지 같은 게 약간 효용은, 이제 채굴 금지 같은 부분이 약간은 도움은 되죠. 근데 그보다 큰 거는 ETF예요. 펀드. 이 JP모건 같은 애들이 보면은 비트코인 맨날 욕하면서 지들은 ETF를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부터. 우리나라도 그쪽에 ETF 관련해가 들어올 거고 거의 대부분이 ETF 승인이 날 거예요. 이건 안 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왜 안 날 수가 없냐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공매도 관련해서 주식 공매도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 때 한번 그런 설명을 할게요. ETF라는 건 기본적으로 해지 상품이고 공매도가 필요한 상품이에요. 공매도를 만들기 위해서 ETF를 만든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가장 쉽게 이해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당시에 쭉 하락하다가 내가 하드랜딩 어쩌고 하는데 여기랑 그 보면은 굉장히 굵직하게 사서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할지 뭐 어떤 그 누군가가요. 굉장히 뭉탱이 돈으로 들어왔다고요. 개인이 산 게 아니고. 근데 그게 누굴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주식 때문에 다들 뭐 나락가네 뭐 공매도 때문에 죽겠네 이러는데 그거 공매도 때문에 죽겠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올라간 게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고 보면 이게 조금 비슷해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여기까지 갔다가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물론 보통은 뭐 기술적 분석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더 올라가서 뭐 7만이네 9만이네 뭐 10만 달러네 가겠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지. 근데 뭐 이제는 ETF가 생기면은 그렇게 예전처럼 무작정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은 양방향으로도 원래 지금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따지면 걔들이 그 뭐 미국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승인을 받은 정상적인 상품은 아니에요. 자기들 내부에서 책임을 지는 상품인 거지. 그렇다 보니까 그거하고 대비해서 ETF 정상적인 상품이 나온다면, 특히 인버스 같은 게 나온다면 그걸 하지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보통 미국 관련은 CME 시카고 선물센터에서 보통 담당을 하는데 그 ETF가 나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바이낸스 같은. 왜냐하면 자금 규모가 다르니까. 그 규모를 흡수를 하면 더 유리하니까. 대신에 실물은 여기서 남아 있겠죠. 어쨌든 간에 뭐 이제는 올라만 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초반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적에 다시 한번 이런 모양을 한 번 더 여기서 그려갖고 버티다가 싼 고점을 그리고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추가 상승을 할 수도 있다. 그거는 가봐야 안다라고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 중에 하나에 온 거지. 뭐 여기 안 떨어졌으니까 내가 틀렸네 맞았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당시에 마지막 영상에도 물려있는 사람이 2분 정도 남아있다 그랬어요. 한 분은 별로 안 친하고 한 분은 초반부터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서 계속 컨트롤을 해줬는데, 어쨌든 간에 그분도 이제는 완벽하게 수익권이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일단 50%는 청산했고 나머지 50%는 어떤 가격에서 오면 손절을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뭐 더 이상 컨트롤 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가면 가나보다 하고 보는 거죠. 연말까지 갈 거니까. 그리고 아마 연말에 가면 여러가지 쇼핑몰 같은 경우에도 비트코인이나 이런 코인류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상승은 할 거예요. 근데 그 상승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식으로 치면 바닥을 다지고 가는 뭐 그런 모양은 아니라는 거지. 그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 어차피 크게 수익을 보시는 분들은 아니면 거의 뭐 바이낸스에서 뭐 10배, 20배 이렇게 뭐 레버리지 거래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그런 분들은 그렇게까지 큰 방향을 필요로 안 하시거든요. 뭐 그런 분들은 뭐 한 15분짜리 뭐 이 정도면 충분하게 거래 방향을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흐름이랑 완전 동떨어져 있으니까 뭐 도움이 안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또 어차피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필요한 시간에 맞는 차트를 보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꼭 저랑 같이 안 하셔도 돼요. 일단 이 부분은 이야기 항상 하고 갑니다. 제가 이거 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비트코인은 이런 상태라는 거, 그리고 뭐 반드시 이게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안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 그 원인이 어쨌든 ETF 여기에 제일 큰 원인이 있다는 거. 난이도 같은 거 생각하면 별개로, 딴 이야기예요. 별개로 난이도 같은 거 생각하면 어차피 새 그래픽카드 새 공정이 계속 나올 때마다 DDR5, DDR6 계속 나올 거예요.
나올수록 점점 빨라지고 점점 공정화가 빨라져요. 그리고 뭐 새로운 알고리즘이 나오겠죠.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뭐 하드포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 하고 그러면서 계속 존속을 해요.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게 남은 거고 뭐 그 외에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져요. 그리고 항상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며칠 전에도 뭐 그런 거 하나 있었어요. 뭐 2000% 왔다가 막 갑자기 폭락한 뭐 이상한 잡코인이 있었어요. 그런 코인 하지 마시라는 거. 국내 거래소에 나와가지고 없어지는 코인이 1년에 뭐 몇 개쯤 되는지 한번 나중에 한번 곰곰이 찾아보세요. 제가 답을 다 가르쳐 줄 필요가 없으니까 본인이 공부를 좀 해보신다면 찾아보세요. 왜 내가 그래서 비트코인만 영상을 만들고 있는지. 뭐 주식처럼 대장주 하세요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좀 단단한 거를 해야지 택도 없는 그런 코인을 하면 그거는 저기 투자가 아니고 도박이에요. 맨날 주변 분들한테 항상 뭐 주식이든 뭐든지 간에 선물이든지 코인도 마찬가지 도박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도박하면 결국엔 남는 거 없습니다. 돈을 버시려고 재테크를 하시는 걸 것 같으면 그런 부분 염두하세요. 뭐 공부해라 말라 이런 거는 제가 뭐 주제넘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제부터 좀 춥네요. 그죠? 감기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요즘은 기침하면 오해 사기 쉽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에는 좀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